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연결이 좀 안 돼가지고 네, 다시 연결해서 올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네, 들리시죠? 네, 합니다. 어제는 뭐 미국이 이제 노동절이어서 쉬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벤치마킹 대상은 뭐 유럽 증시죠. 유럽 증시는 뭐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뭐 1%뭐 미만대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뭐 나타냈다고 뭐 보여지진 않고요. 네. 유럽 증시에서 뭐 눈에 띄는 거는 뭐 유럽 증시 상장돼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뭐 우리 라인메탈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 3% 상승을 좀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뇌졸중 사망 위험을 이제 줄였다는 연구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 1%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기타 자동차 섹터가 좀 상승을 했어요. 뭐 르노나 뭐 BMW 뭐 벤츠 뭐 이런 회사들이 상승을 했는데 유럽 내 테슬라 판매 급감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좀 상승을 좀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제 구리, 은 가격이 한 2%좀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금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과 은이 좋습니다. 근데 국내 뭐 이제 엘컴텍 이런 거 이제 금 관련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진 좀 않네요. 네.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금 가격이 뭐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주면 모를까? 차라리 뭐 금이나 은, 뭐 ETF나 뭐 ETN 같은 걸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금광 관련주가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럽 증시 보면은 방산, 자동차, 금, 요런 것들,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요런 것들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내리다가 같이 우리나라랑 그 반도체 관련해서 좀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일본도. 그래서 일본도 하락했는데 얘네들은 꼬리 달고 이제 올려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항생, 즉 홍콩이죠. 얘네들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아시아장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그다음에 홍콩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돈이 좀 들어왔다가 순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8월 달에. 뭐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1조 정도의 순매도 전환. 뭐 아무래도 반도체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중국 ETF 같은 거 보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좋지 못합니다. 뭐 어, 저번에 우리 뭐 증시 지수가 4천, 5천 간다 했을 때보다 지금 거래 대금이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으로 빠졌어요. 근데 어제는 한 8조 정도 나왔는데 어제는 나름대로 수급이 좀 많이 돌았는데 아시다시피 뭐 강했던 섹터들 좀 빠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그죠?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높은 거에서는 좀 빼가지고 그 수급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 수급이 또 다른 곳으로 몰리고 근데 어떤 쪽으로 가냐면 바닥 섹터였던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기존의 강세였는데 조정을 좀 받았다 싶은 것들 방산 같은 거 이제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제 휴전 종전 이슈 나오다가 시들해지고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푸틴하고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안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 나오면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죠. 그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 관련해서 이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방산업체에 그런 제품들을 무기를 이제 살 것이다라는 구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어제부터 좀 방산주들이 뭐 그전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까지 해서 어제 좀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전일 강세 갖고 제가 요거 뭐 스레드에도 올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칠한 것도 잘 가지 않습니까? 예. 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개별주에 보시면은 제가 거의 개별주에 정리해 놓은 게 2, 30종목이에요. 예, 다른 어떤 테마 섹터를 이루지 않은 종목들을 여기 개별주에 넣어 놨는데 그중에서 볼 것들 또 추려 갖고 이렇게 놔뒀고 그중에서 더 괜찮아 보이는 걸 빨간색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개별주에 적혀져 있는 그냥 검정 글씨체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 개별주에서는 농심이 좀 움직이죠. 요게 캐드한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미디어나 영상 콘텐츠나 엔터 이런 것들이 가지 못하고 우양이나 풀무원 같은 거, 김밥주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근데 농심이 또 이제 부각이 되는 흐름인데 그때 우리 삼양식품 잘 갈 때 농심이 이제 후발로 좀 가다가 좀 말았죠. 예, 말았는데 해외에서는 농심 뭐 잘 팔립니다. 예, 잘 팔리고 있고 뭐 두부도 마찬가지, 풀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또 이제 관련해서 오리온 뉴스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오뚜기 같은 것도 주말간에 뉴스가 좀 나왔었고 진라면 관련해서 BTS의 진이 이제 그거 이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품 쪽의 뉴스가 좀 있어요.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삼양식품은 오늘도 지금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가 200만 원으로 좀 올린다라는 안 갈 때 계속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잘 간다고 급등할 때 보지 말고 또 내릴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증권사 리포트 볼 때 제가 뭐 보라 그랬습니까? 우리 배우신 분들 저한테 증설 이런 거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고 증설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설을 잘 보통 안 합니다. 이런 제조업체들이 이제 판로가 이제 확실한 거, 그죠? 납품이 확실하면은 증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증설이란 키워드는 상당히 좋은 이슈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으로 제품 가격 올라가는데 예, 제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예, 관세 두드려 맞는 거를 굳이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리고 입맛에 맞아갖고 어떤 사면 그게 뭐 가격이 소폭 오른다고 안 삽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우리 어떤 유튜버인가 그 삼양식품의 그 우리 요 이 라면을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소송 걸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뭐 먹는 광고 먹는 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불당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애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먹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안 사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음식이라는 것은 또 이제 어, 한번 또 입맛에 맞으면 계속해서 또 사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관련해서 음식 같은 거, 삼양식품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어제도 뭐 수출 실적 데이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음식료 쪽 뭐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 만약에 침체 관련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안 좋으면 이런 것들도 좀 가지 않습니까? 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우리 노랑풍선법 관련해서 계속 이제 로봇주들이 가더니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쪽에 좀 가고 있죠.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좀 가고 SP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는데 특별히 뭐 눈에 띄는 뉴스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전일 강세 섹터가 다시 오전에 한번 반등 주고 뭐 빠지든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예, 공장 자동화 쪽.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뉴스냐면 일시적일 거다. 네, 이번에 뭐 저번에 딥시크발 어떤 이슈 관련해서 엔비디아 등 여러 빅테크 관련주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우리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AI 거품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거품이라 그래갖고 주가가 거품이다 이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재편될 거다. 예. 즉 경쟁력 있는 기업만 부각을 나타낼 거다. AI로 이제 돈 버는 기업만 이제 부각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그게 AI 산업 자체가 거품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정확히 나왔어요. 지금 AI 지금 열풍 이제 AI 혁명이 이제 3년 차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기타 AI 섹터 이제 조정은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 관련해서 이제 저번에 이제 공매도 치고 이제 숏건 그 회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지난 세네 번의 어떤 그 숏친 이력이 있는데
다 손실 보는 회사입니다. 되게 못하는 놈이에요, 그놈이. 그래서 관련해서 팔란티어테크가 뭐 적정 주가 결국 40불이다 그 회사가 주장한 게 그랬지만 그거에 대해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내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면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미장이 노동절 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개장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것도 내리면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히려 기회다. 이번 뭐 장비 반출 관련해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노이즈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이 평탄할 수만은 없죠. 예, 순탄치 않다. 꾸불꾸불한 길 이렇게 지나서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것들도 오히려 내리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기술주 같은 것들이 밀리면 뭐 그 이런 제조업 쪽이 간다는데 뭐 그래서 방산, 자동차,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갔죠. 조선도 좀 가고 그런 흐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정한 기회일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저도 뭐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는 조선하고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 D&D 파마텍도 그렇고 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쪽은 언제나 가을이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멤버십하고 우리 네프콘 관련해서 저 하나 원픽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보세요. 그거 몇 년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정이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개별주 어떤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대장주 보시면 됩니다. 뭐 대장주,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은 뭐 매일매일 뉴스가 나옵니다.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 마스가 관련해 요 기사, 초록색 기사 보이시죠? 여기에 동성화이트, 한화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그세 종목이 요 기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목만 보다가는 동성 화이팅만 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안에 보시면 하나의 HT 현대마린 엔진도 상당히 뭐 실적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엔진 관련의 중소형 엔진들을 하는 회사들이고 얘네들이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대형 엔진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도 종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가 갈지 모르겠다 싶으면 네 그러면 조선 ETF 보시라고 했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요, 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릴 때 보시던가, 내릴 때라는 기준은 고점 대비 5%, 10% 정도 하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뭐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메탈이 올랐습니다. 그거 오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방산도 뭐 어제 주목을 좀 받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타 개별주, 그 다음에 시외에서는 로봇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이 또 갔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잘려 있지만 애프터마켓도 다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료 자료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좀 했는데 거기에 좀 볼 것들이 좀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6천억 규모 이제 수출 계약건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좀 움직임이 좀 나왔으니까 장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움직이면요. 그러면 이상하게 정규장에 좀 안 가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 어제 저도 좀 추세 잘 만들어 놨길래 이건 본자에서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반반이에요. 예. 그래서 어제 좀 안 했는데 정규장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렵습니다. 예, 넥스트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오히려 8시부터 9시 사이에 시세를 줘버리고 정규장에서는 좀 빠지는 것들이 많아서 단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를 하시겠다고 하면 8시부터 하셔야 돼요. 네, 8시부터 하시고 9시부터는 그냥 추세 좋은 거 중장기적으로도 물려도 예,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거 단타도 되고 단타는 하루 사자마자 2, 3% 수익 주면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보통 트레이더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어제 좀 길게 얘기 드렸으니까 어제 거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일주일치를 다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섹터를 또 이제 하락하면 모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오늘 전력 섹터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관련해서 효성중공업도 일감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력 섹터 뉴스 하나 나왔는데 이쪽은 또 이제 반도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반도체가 오늘도 만약에 약세라면 같이 좋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반도체는 좀 반등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특히 이번 주도 뭐 특히 뭐 눈에 띌 만한 어떤 일정이 없어요. 뭔가 이 시장을 돌릴 만한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본인의 종목이 튄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현금화도 좀 하십시오. 다들 지금 이제 차기 섹터에 조정이 나오면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 하고 다들 현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통 튀면은 다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시세 줄 때 파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